좀 요거거든요. 예, 드디어 SBI VC가 기다린 만큼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제 SBI VC에서 트위터로 오늘 공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 준비에 따른 시스템 유지 보수 실시 통지라고 되어 있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한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중지시켜 놓고 뭔가 내부적인 작업을 한다는 건데, 그 날짜를 보시면 7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어차피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시간이 같으니까 우리나라랑 동일한 시간이겠죠. 새벽 6시부터 18시까지 그냥 대략 12시간 정도 반나절을 그냥 작업을 한다는 건데요. 보통 유지보수 작업할 때 여기 써있다시피 연장이나 단축이 될 수 있죠. 항상 정해진 시간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이제 작업 간에 예상의 시간, 일들이 발생해서 연장이 되거나 또는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볼 필요 있는데, 워라 어서오세요, 호야님. 내용을 좀 더 보죠. 보신 것처럼 방금 공지가 이제 SBI VC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트위터로 알린 것과 다르게 요 내용이 돼 있죠. 그 내용.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돼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아마 이제 유지보수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31일 사이에,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죠. 내일 토요일, 월, 화 약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4일 동안에 아마 사전에 언급을 한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서비스가 그동안에 이 SBI가 그 주주들한테, 그 투자자들한테, 본인들 주식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경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발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매번 밝혔다시피 7월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7월로 얘기를 했고, 그동안 변동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미뤄볼 때 그동안에 이제 일반 거래소처럼 SBI VC가 전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확정적으로 단어 선택을 이제 본인들이 7월로 예고했던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피셜로. 그래서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정황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때 또 유력한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레버리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진 거래라고 하는, 마진 레버리지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마진 거래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사실 엑스라피드 쓰기 위해서 일반 거래소처럼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요거부터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얘네 내부 사정에 따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 다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 변경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7월, 본인들이 예정하던 7월 달이고요.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성 가장 높은 거는 우리가 기다린 그 소식, 일반 거래소처럼 운영해서 엑스라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래소 역할을 하는 것, 아마 그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그 실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에너지가 없다고요? 이 2시간 동안 시달려서 그래요. 유튜브에 시달려갖고 맥이 빠졌어요. 진짜 낑낑대면서. 워라워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SBI VC는 며칠만 기다리면 우리가 기다렸던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소식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긴 한가 보네요. 자, 여러분들 포춘지에 지금 보시다시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잠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리플사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언론 말고 진짜 공식 언론,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 출연이 굉장히 잦은 상황인데 지금도 그것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별도로 또 안 드릴게요.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의외였어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아이고. 요 부분. 보이시죠? 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했다. 뭐라고 했죠? 지난해에 빌리언스 오브 달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십억, 여기다 쓸게요. 수십억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하죠. 리플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And that the number of transaction. 그러니까 트랜잭션 수가, 이 수십억 개의 트랜잭션 수가 매 분기마다 더블링, 2배로 뻥튀기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분기 때 2019년 1분기 때 리플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발생하는 트랜잭션이 만약에 40억 개였으면은 2분기 들어와서 80억 개 되고, 그 다음 3분기 될 때 160억 이렇게 2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더블링 되고 있다고. 이것도 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은 뭐 스위프트와 비교를 하면 적을 겁니다. 엄청 적을 거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스위프트 트랜잭션 수를 한번 잠깐 볼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 치고 트랜잭션 수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는지. 얘네도 통계로 분명히 나와 있을걸요? 트랜잭션 카운트라고 하면 나올까요? 여기 나오죠, 바로. 트래픽, 피거라고 하면서 나오죠, 피거.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네 트랜잭션을 봅시다.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단위가 뭘까요? 밀리언 단위네요. 확대가 되나? 안 되네, 확대. 이거 좀 애매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아래 보이시죠? 제뉴얼리, 페브럴리, 마치, 에이프릴, 메이, 준, 줄라이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막 이런 식으로 오고 있잖아요. 12월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지금 6월이죠. 지금 이게 밀리언 단위거든요. 얘네 지금 하루에 얘네가 처리하는 트랜잭션이 스위프트로 보면은 1,500만 정도 돼요. 하루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500만입니다, 여러분. 자, 1,500만이라는 얘기는 우리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죠? 1,500만. 100만 단위로 지금 100만, 1000만, 억이네? 1,500만. 이렇게 15 곱하기 365일. 100만 단위입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54억이네요? 이거 그러면 비등비등한데 지금? 생각보다 비등비등하네요. 여러분, 비등비등해요. 아까 수십억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왜 이렇게 트랜잭션 수가 비등해졌지? 물론 이제 아무래도 DLT니까 저런 뭐라 할까요? 스위프트는 약간 달라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편이랑 똑같다고 했죠. 단방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엑스커런트는 약간 양방향 리얼로 실시간으로 하는 전화 통화에 가깝다고 했죠. 메시징 전달하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특성상 이제 리플 네트워크가 똑같은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트랜잭션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수십억의 트랜잭션을 작년에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게임이 될 만한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이거 1,500만 맞죠? 한 1,6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스위프트 2019년이 주황색이니까요. 거기다 365를 곱하면 연간이란 말이죠. 100만, 1000만, 억, 54억. 리플렛이 만약에 10억 대였다.
오, 그러면은 진짜 많이 따라갔어요, 이미. 어허.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거는 좀, 얘네 분류를 했네. 그냥 일반 페이먼트랑 증권거래용으로 쓰는 거, 시큐리티용이랑 재무용 쓰는 거, 트레저리 좀 분리하긴 했네요. 이건 단위가 뭘까요? 100만 단위겠죠? 그래봤자 100만. 이것도 100만. 한 이거 다 합치면은 스위프트가 한 요게 2배 정도에다가 요거 하나 더 더하면은 대략 한 70억 정도 되겠네. 70억 정도. 트랜잭션이. 네, 월화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은 좀, 그래도 저는 많아 보이네요. 생각보다 좀 놀라운 일인데,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금 방금 확인했지만,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연간 트랜잭션 대략 한 70억 정도? 지금 리프사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근에, 이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에 리플레터크가 처리한 트랜잭션은, 빌리언스 단위입니다. 달러네. 달러네, 달러. 근데 이게 말이 이상하네, 이러면. 빌리언스 오브, 달러스 오브 트랜잭션은 뭐냐? 이거 기사 잘못 쓴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 아마 그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냥 빌리언즈 오브 달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리를 했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걸 근거로 생각하냐면,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그게 있어요. 2017년에 엑스커런트로 처리한 게 10억 달러인가 그렇게 애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이 현재 기준으로 작년이니까 2018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아무래도 증거했겠죠. 그러니까 빌리언즈 오브 달러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트랜잭션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빌리언즈 오브 달러스 오브 트랜잭션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수십억 달러를 처리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설사 그럴지라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 성장세에 대한 얘기니까 매 분기마다 2배씩 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배수로 계속 2를 곱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X,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X라고 하면 곱하기 2에 분기마다 이게 카운트가 하나씩 붙는다는 거죠. 플러스 3 막 이런 식으로. 파워, 그러니까 승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성장세는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 더블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부분. 이게 좀 놀라웠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제목에도 이제 리브라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목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기사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리플 CEO가 지금 언론에 굉장히 노출이 많은 편이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전에 저도 한번 언급하면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리프사가 아무래도 언론사에 먼저 들이대갖고 노출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은 약간 그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리플 CEO가 리브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리브라가 지금 현재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받고 많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함께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죠. 뭐죠? 각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하는 얘기. 규제를 해야 된다.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 CEO가 걱정하는 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리브라라는 녀석의 등장으로 갑작스럽게 규제와 그런 법 관련된 거, 제재들이 지금 소용돌이처럼 막 솟구치고 있는데, 리브라 덩달아서 거기 휩쓸려서 빠져들까봐 그거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나 봐요. 그 부분은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 인터뷰들 보면은 XIP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XIP,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글로벌 세틀먼트 역시 사용에 있어서도 안티모니 론더링이나 CFT, 테러 자금 조달, 이런 뭐 텍스 이베이션,
세금 회피 이런 거에 대해 이미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다. 준수할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브라가 엄청난 거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까지는 그냥 걸음걸음으로 걷고 있다가 리브라가 등장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이 산업 자체가 달리기를 시작하는 느낌? 확실히 촉매제가 돼갖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비트 오아시스라는 곳은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그 메나, 미들이스트 그리고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점점 확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트윗을 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 있고 리프사도 그렇고 해외 언론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듯이 중동은 이미 샌드박스도 만들고 본인들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그런 거 테스트하고 쓸 준비, 그에 관련된 레귤레이션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금 보시는 건 비트 오아시스인데 XRP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는 확실히 리프사한테 도움이 되죠. 왜냐면 엑스라피드 자체가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주력으로 해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이죠. 중동 쪽에서도 마찬가지 엑스라피드 쓰려면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겠죠. 리플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암호화폐 거래소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얼마 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방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죠. 유명한 운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 방코 파나마 은행이죠. 여기에서 리프사 방문해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이 있어서 리트윗을 했고요. 최근에 리플렛 된 멤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 어제 잠깐 김 부사님이 질문 주셔서 얘기했던 거 관련된 건데 혜연비님이 번역이랑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같이 여기서 확인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김 부사님 질문 준 내용은 그거였죠. 리프사가 마켓메이커들한테 혹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전을 해주는 게 있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를 코발트 제안자인 이단묵부로 여기 아래 보이죠? 이 사람이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 이 답변을 일본 친구들한테 하느라 일본어로 했어요. 그래서 혜연비님이 그걸 번역해 주시고 번역 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은 여기 그러고 보니 비밀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한 건 그거죠. 이단 맥브로가 NDA가 아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XRP를 이용하는 경우 FX 환율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그렇겠죠. 엑스라피드 쓸 때 유리하지만 만약 XRP를 사용해도 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포렉스 그러니까 포린 익스체인지 마켓 바로 외환시장이라 부른 데서 피아트를 컨버트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거는 리프사가 대신 은행에게 보존을 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엑스라피드의 기능에서 리프사가 내세우는 게 기존의 외환시장을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솔루션을 쓰는 입장에서 오히려 기존의 외환시장을 쓰는 것보다 불리한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 솔루션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다가 엑스라피드 소프트웨어 사용 조건에 이런 거를 내걸었을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린 자신 있는데 손실 발생하면 우리가 보전해줄게 믿고 써라. 약간 그런 맥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우리 메사리라는 곳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사리예요. 이더리움이랑 상당히 친분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조셉 루빈 있죠? 조셉 루빈 컨센시스도 거의 대표인가? 아무튼 고위직을 맡고 있고 이더리움 관련자인데 그 머리 반짝반짝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양반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그 컨센시스에서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출연해서 조셉 루빈이 리프사 엄청 깠거든요. 너희 막 덤핑한다. 너무 많은 걸 보유하고 있고 그거 깠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한테 오히려 반격돼갖고 약간 벙어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처럼 투명한 회사가 없다. 뭐 이더리움은 그렇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메사리가 바로 리프사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공격을 했냐면 리프사가 갖고 있는 XIP를 마구마구 덤핑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공격한 게 뭐냐면 어떤 논리냐면은 리프사가 보유한 이 물량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사실과 달랐죠. 예, 이랬던 메사리 이 친구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막 길게 장황하게 썼고 맞지도 않는 내용도 기재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파운더드 XIP 만든 사람들 있죠. 3인방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 라센 그리고 아서 브리또 그리고 마지막에 제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물량 관련해서 파는 거가 또 리프사가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좀 언급을 길게 적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 적었거든요. 이렇게 엄청 길죠, 스레드가. 하지만은 틀린 내용을 그냥 장황하게 적었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사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랑 상관없는 건데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수익률.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서 구매를 했을 때 오늘날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적었어요. XIP랑 스텔라는 마이너스 같죠. 참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사기판이라는 게 느껴진 게 되게 낯짝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장황하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길래. 그러니까 팩트로 퍼블릭 레저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적어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적어놨죠. 리프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시장에 푸는 거에 대해. 아니 이거 조회하면 다 나오는 건데 왜 이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건 요거예요. 지금도 요약을 하자면 무쓸모 내용을 길게 썼죠. 굉장히 허무맹랑한 얘기를.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1.3.1이 릴리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마스터키와 레귤러키 관련된 게 패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키를 레귤러키로 이제 대체하는 거에 관련돼서 약간 취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퍼포먼스 향상인데 이 밸리데이터들 컨센서스 관련된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좀 더 딜레이 없도록 개선을 하는 개선사항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리데이터들 도메인,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누구죠?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이 밸리데이터들 도메인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코드를 구현해 갖고 올려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버그는 몇 가지 수정하는 거, 에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 수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막 눈에 띄게 와 초대박 이런 기능이 추가된 건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신버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몇 주 동안의 기간을 줄 겁니다. 이 버전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줄 거고, 그 유예 기간이 아마 제 기억에 4주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유예 기간 끝나면은 이제 9버전과는 뭐라 해야 될까요? 서로 연계가 안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는 커밋한 시간이고, 이걸 릴리즈한 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시간 안 나왔네. 어쨌든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레미 라이트. 이 사람은 제가 농담 삼아서 이 산탄데르나 리프사 알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엑센추어 어디라고요? 리프사 초기 투자자이고, 투자 회사죠. 그리고 리프사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엑센추어를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프사를 굉장히 옹호해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사실 옹호라기보다는 리프사의 장점은 홍보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트윗 내용을 보면은 이 애리조나에서 물건을 좀 사갖고 지불을 했어요. 뭘로 지불했냐면 산탄데르 은행에 자기 계좌로, 영국 산탄데르 은행 계좌 있는 이 파운드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지불할 때는 달러로 했어요. 그러니까 컨버팅이 됐다는 얘기죠. 애리조나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근데 그렇게 지불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카드 FXP,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더 많이 붙죠. 이 피아트가 컨버팅 될 때 피, 이거랑 그리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아티스트 카드 프로세싱 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들어간 수수료 비용들 있죠. 그리고 베스트 FX 레이트를 얘기한 것 같은데 EX 레이트라고 했네요. 이 피아트 컨버팅 될 때 최고의 환율 우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씀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판 그녀가 돈을 받았다. 그것도 24시간 이내, 하루 이내. 그래서 뭐를 썼냐? 이런 혜택을 누릴 때 원페이 FX를 썼다는 거죠. 원페이 FX는 리프사 솔루션 테크 기반으로 돼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해주고 있죠. 아주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리프사 솔루션 짱 이게 아니라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영국 파운드로 뭔가 미국에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상인이 달러를 받고자 하는 상인한테 지불을 했을 때 지금 그 어떤 거보다도 원페이 FX가 더 유리하게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국 파운드로 결제할 때. 그러니까 더 좀 생활 밀착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국에 있는 고객이 산탄데르의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당연히 파운드로 계좌를 틀어놓겠죠.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물건 사서 미국에 있는 상인한테 달러로 지불할 때 원페이 FX가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이 사람 얘기했었죠. 폴란드에 관련된 거 얘기했었죠. 지금 그만큼 원페이 FX가 이미 핀테크 업체들까지도 앞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개인들이 물건 사거나 이런 것만 쓸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산탄데르가 올해 이것들을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대금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개인들보다 큰 금액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볼륨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기업들이 대금 처리할 때도 이걸 쓴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반이 리프사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특징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일단은 지금 뭐 리얼타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프리펀딩을 쓰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루 내에 처리되죠. 하루 내에 처리되는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며칠 걸려요. 근데 이제 하루 안에 처리되는 되죠. 일단 세르먼트까지.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는 솔루션이 당연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거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리프사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시장을 파괴하면서 점령해 나가면 리프사가 원하는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 높은 이런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결과물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많이 써주는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현상이 보인다면은 실제로 리프사의 성공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식은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키타와 할배. 트위터는 되게 열심히 잘 하는데 좀 이제 실질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SBI 레밋이라고 지금 SBI 그룹 산하에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SBI 그룹에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담당하는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국제 송금 누계액이 7천억 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7조를 돌파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엔에는 1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이 맞죠? 제가 일본 여행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100엔이 대략 10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7조 정도 되겠죠. 많이 처리하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는 엑서커런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프사 솔루션 기반이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코인게이트는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데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이 예전부터 본인들이 암호화폐들, 특히 이제 XRP를 좀 포커싱해서 많이 해주는데 바로 상인들이 지불 받을 때 그 나라의 법정화폐 또는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러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결제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RP를 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이 호스트 세일러라는 중동에 있는 회사거든요. 중동 아니네? 제가 잘못 봤네요. 중동 아니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중동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동 문자가 아닌가 보네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중동인 줄 알았더니만 맞나 보다. SSL 그 인증서가 네덜란드 루마니아 거란 얘기네.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아마 중동 지역인 것 같아요. 확인까지 해볼게요. 두바이 맞죠?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런 상인인데 지금 여기에도 XRP로 결제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코인게이트가.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회사, 또 다른 회사죠. 여기. 여기서도 XRP로 페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XRP로 결제하면 캐시백, 페이백을 해주는 걸로 돼 있죠. 3% 돌려준다고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친구예요, 이 친구. XRP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XRP의 그런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 바라는 특징들 있잖아요. 보편적 수용성이나 이런 거, 유동성 이런 거 키워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리아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지페이라는 곳과 파트너를 맺었다고 하죠. 여기는 모바일 모니 월렛 서비스를 아프리카에 있는 20개국에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주요한 거죠. 아무래도 모바일 월렛이 미래에 이제 실제적인 지갑 역할로 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진출한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스피에치,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그 역시도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리프사도 모바일 월렛을 예전부터 만드는 거에 대해 언급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형태로 만들지에 대한 얘기는 물론 없긴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 개발자 페이지 보면은 커밍순 해갖고 맨날 모바일 월렛 만드는 거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리프사도 모바일 월렛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우리의 실질적인 지갑은 뭐다? 모바일 월렛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파트너 이런 관계도 리아 쪽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누가 지금 침투하고 있죠? 제가 리트윗 했나? 여기 있다. 게이츠 대단 보이시죠? 모자루프에서 지금 열심히 들쑤시고 있죠. 아프리카 뭘로? IP로 활용해서 모바일 월렛들 만들어갖고 아프리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들쑤시고 있죠. 아프리카는 지금 모자루프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업체 지페이도 그렇고 약간 애초에 금융 시스템 자체가 좀 전무한 상황이라 모바일 월렛 쪽이 먼저 이 기반에서 아예 그 토대를 쌓고 이제 좀 다져가려고 진출한 기업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모자르포도 실제로 그런 생각에 약간 걔네도 모바일 월렛, 핸드폰,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단말기를 모바일 월렛으로 해갖고 금융 인프라 자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 쪽과 다른 생태계로 좀 아키텍처로 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 중 하나가 모바일 월렛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전략적인 거죠. 리아 입장에서 이런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이해했으니까 모바일 월렛에 주력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지금 옛날 핸드폰도 이 사진에 보이죠? 재밌네요, 참. 이거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XIP 레저 게이트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잘못 썼다. 레저. 곳인데 최근에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이래.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더블 했어요. XIP 커뮤니티 미더블 했고, 아마 본인들 사업 설명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이 사람 제가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사람 혹시 그 사람인가? 라이나이트 케이트인가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리플 솔루션 이용해서 이제 페이먼트 하는 거, DLT 설명, 그리고 XIP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여갖고. 굉장히 얘네들도 XIP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거 보면은. 하지만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네 자고는 되게 작아요, 아직. 그리고 실제로 게이트웨이 서비스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아직 게이트웨이 오픈을 안 한 것 같거든요. 아마 아직은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써있죠? 게이트웨이. XIP 레저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써있는데 아직 오픈은 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 중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딜 보더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오픈, 여기 써있네. 플랫폼, 여기 써있죠, 여러분들? 플랫폼 런칭 앤드 오브 2019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2019년 말쯤에 런칭할 건가 봐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월렛 서비스 얘기 나오고 있죠. 모바일 월렛.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할 친구들인데, 역시나 아프리카의 방금 특성들을 설명드렸잖아요. 모바일 월렛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그 특성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모바일 월렛을 기반으로 해서 애초에 커나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은행들이 금융 시스템을 잘 갖춰줘 갖고 지금 은행 자체에서 구성한 그 서버에서 약간 그 디지털화된 계좌에서 우리가 돈을 이체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런 도메스틱 페이먼트 앤 세르먼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결제 금융망이 존재를 하죠. 한국은행 금융망이라는 게 존재해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국내 송금하고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화된 게 애초에 잘 갖춰져 갖고 고객들이 이제 은행에다 계좌를 만들고 쓰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애초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건너뛰어서 바로 모바일 월렛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개인들이 다 핸드폰이란 단말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모자르프도 그거를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실제 목적,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목적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법을 뭘로 가져갈 거냐. 기업들의 생각을 바라볼 때 그 포인트만 잘 캐치하면은 얘네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어떻게 달성하고 싶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모자르프 얘기 이어서 하면은, 그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싶은데 일단은 금융 인프라 자체는 없어요. 막 중앙은행들도 우리나라 또는 선진국처럼 페이먼트 앤 세르먼트 시스템 갖춰놓은 게 없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말로 지급결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냥 모바일 월렛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계좌,
마치 우리나라에서요 은행 시중은행의 계좌인 것처럼 그런 거를 쓸 수 있도록 애초에 기반을 그렇게 갖춰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쳤던 단계를 뛰어넘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적, 지금 상황이 아프리카에 적합한 거는 그거라고 보는 업체들이 많아서 모바일 월렛을 다 하고 있는데, 모자루프 같은 경우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를 쓰는 거죠? 방법으로 ILP를 쓰는 겁니다. ILP 레저를 쓸 걸로 보여줘요. 그 핸드폰에다가 ILP라는 그 프로토콜을 써서 ILP 레저로 개개인들이 갖는 그 계좌를 만들어주고, 원장을. 그래서 그것들을 ILP로 다 연결을 하려는 신봉인 거죠. 그래서 그 지원을 누가 하고 있다? 코이사가 하고 있다. ILP 관련된 기술 지원.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피셜로 공개된 건데, 그 이후로 지금 스텔스 모드로 본인들의 성과나 진행 단계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지금 스텔스 모드로 그냥 진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공개되면 그때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잠깐 한 30초 정도만 목도 쉬고 여러분들도 잠깐 테이크 어 레스트, 잠깐 쉬는 타임 가졌다가 이어서 잠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갈게요, 여러분들.